수열의 극한 연습 문제 중에 모르는 문제 33쪽에 몇 번이죠? 3번. 3번의 질문은 다음 중에 옳은 것만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이거 함수의 극한이지? 함수의 극한에서 이 값이 0으로 수렴한다면 두 개 값은 같은 값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두 녀석의 값이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십상이거든? 그런데 발레가 존재할 것 같은데? 발레가 뭐가 있을까? 함수 자체는 다르지만 극한값이 빵 되는 경우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이 빵으로 가면 극한값이 누구죠? 이런 녀석이라고 한다면은 뭐한데? 지획수 똑같은 함수라고 한다면 똑같은 함수면은 좀 그런가? 다른 녀석 가지고 얘기할 거랬을까? 뭐 가지고 얘기해볼까? 뺐을 때는 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빵이 나오려면 식이 같아야 되는 거지. 식이 안 똑같아도 빵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지? 이렇게 할 거겠나 보다. 이렇게 해볼까? 둘 다 x한테 빵 대입하면 이거 무한대고요. x한테 빵 대입하면 이것도 무한대죠. 앞에 있는 x들은 빵이 되니까. 근데 두 개를 빼게 되면 뺀 녀석의 값 2x인가? 2x한테 빵 대입하면 빵 맞아요? 앞에 건 만족하는데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인가? 무한대의 값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엄청 큰 숫자가 엄청 큰 숫자가 두 개가 있는데 두 숫자를 똑같은 숫자라고 이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거하고 뒤에 게 각각 존재한다는 말은 둘 다 수렴한다는 얘기죠. 앞에 게 알파로 수렴하고 뒤에 게 베타로 수렴한다면 앞에 있는 극한값 두 개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어떤 연산을 해야지 fx를 얻어낼 수가 있죠? 곱하기의 경우에는 리미트 두 개짜리의 곱하기를 리미트 한 번만 쓰고 곱하기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결과값은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두 녀석의 값을 어떤 연산을 통해서 gx를 얻을 수 있죠? 그럼 나누기를 하려면 분모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이게 분모인가? 그럼 이게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네, 동그라미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서 이 녀석의 값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고 치고 풀어야 다시 한 번만요. 값이 모두 존재하면 값은 존재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알파로 가고 이 녀석의 값이 빵으로 간다면 분모가 빵인 녀석은 정의가 안 되니까요. 이해된 거 맞나요? 알파고 빵으로 존재하는 나눈 값은 빵분의 알파라는 값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은 리미트 두 개짜리 리미트 하나짜리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36쪽에 있다고요? 36쪽에 풀어야 될 거네. 36쪽에 16번. 이런 문제가 오히려 되게 쉬운 문제인데 문제는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 위에 P점이 있는데 P점 좌표의 값을 뭐라고 잡을까? P점 좌표의 값을 x, 루트 x라고 할까? 그러면은 OP1의 값은 몇이에요? OP1하고 OQ1이랑 똑같다면서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알점이 필요한 거죠.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직선 PQ란 직선의 X절편값이 필요한 건가? 직선 PQ의 값을 구하려는데 Q점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게 Q점이에요? 그럼 직선의 방식만 구했으면 좋겠는데 기울기가 필요하네. PQ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PQ의 기울기가 누구죠?
아씨, x라고 하면 좀 더 x의 식이 생기니까 x 대신에 a라고 쓸 걸 했나 보다. t라고 바꾸자. 자, t라고 바꿀게요. 좀 더 직선의 방식 세울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t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 값은 x의 증가량 t분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울기 구할 줄 모르나요, 혹시 지웅이? x에서 x좌표 빼야 되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y절편의 값이 0, 루트 t제곱 플러스 t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PQ의 직선의 방식 구했습니다. 이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x절편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x절편의 값이 지금 알파, 빵이었을 때 지금 알파가 필요한 거네요? y한테 빵 대입해서 알파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x의 값이 알파인 거죠? 그럼 이항해줘야 되겠네. 이항해주면 t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t 부호 바꿨습니다, 지금.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알파의 값에 극한값이 필요한데 어떨 때 알파의 극한값이 필요하냐면 P점이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순간에 알파의 극한값이 필요한 거죠. P점의 그래프를 따라 점점점 원점에 가까이 간다면 그 점의 x좌표의 값인 t의 값도 0에 가까워지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t라는 녀석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알파의 값이 궁금한데 그 알파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요? 알파의 값이 누구야? 루트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루트 t분의 t 루트 t제곱 플러스 t인가? 이제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있네. 그래서 유리화해야 되겠구만. 유리화했습니다. t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분모의 값은 너 머리를 빨리빨리 사용해서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머리를 사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지금 장식으로 달고 있나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맞으세요? 유리화했습니다. 빵분의 빵꼴이 되는 원인이 되는 t의 값은 약분했고요. 이제 빵만 대입하면 되겠네. 뭔가 이상하다는데? 아, t 제곱이 남는구나. 그럼 t가 하나 남나? 그 남는 t의 값은 여기서 루트 t 빼가지고 오고 여기서 루트 t 빼가지고 와서 t를 없앨까? 그럼 t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앞에 거는 루트 t 플러스 1, 뒤에 거는 루트 t 플러스 1 플러스 1인가요? t 약분하기 위해서 루트 t 지웠거든. 된 거 맞아요? 그럼 빵분의 빵꼴을 다 피했네요. 이제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하면 누구죠? 알파의 값의 극한값은 2가 되네요.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다 안 풀어줬었냐? 앞에 풀다가 말았구나. 자, 19번 문제는 앞으로 여러 번 마주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년 중에 10번을 마주쳤는데 시험에 틀려가지고 온 애들도 하다 하거든? 이게 이제 최악이야. 일단은 문제가 t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부터 신경 쓰려고 합니다. t의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지금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을 잠시 x라고 생각해보자.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지금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잖아. 분수함수죠. 몫의 값이 1인가? 분자에 뭐가 남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단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점근선의 값을 그릴 줄 아시죠? 점근선의 값이 t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 그리고 플러스 1이 또 점근선인가요? 몇 사분면에 그리는 거야?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그렸습니다. 빵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0, 마이너스를 지나야 되겠네? 근데 t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며. 지금은 t를 대입하면 x가 나오는 함수인데 t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향해 가는 값이 뭘 향해서 가죠? 점근선의 값인 1을 향해서 가는 건가? 그런데 이건 합성함수야. 이 속에 있는 함수를 다시 또 다른 함수한테 대입해야 되는 합성함수야. 그럼 1로 가긴 가지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고 있나요? 위에서 가면 1 플러스로 간다고 얘기할 거고요. 아래에서 가면 1 마이너스로 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지금 x라고 하는 세 값이 1을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동그라미의 값이 지금 1을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x라고 쓴다면 x라는 녀석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의 값을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방금 했던 걸 애들이 해도 못해가지고 문제가 항상 발생하거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하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녀석의 값을 x라고 해볼게요. x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입니다. 몫의 값이 4인가? 그럼 분자에 뭐가 있어야 돼? 점근선의 값이 마이너스 1과 4의 값이 점근선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4의 값이 점근선인데 그림은 2, 4, 5면하고 2, 4, 5면하고 4, 4, 5면 빵댕이 반값이 마이너스 1? 근데 문제에서 x라는 녀석의 t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했네? t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x의 값은 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4로 가까이 가는데 4보다 큰 쪽에서 4로 가니까 4 플러스라고 할 거죠? 네.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4 플러스로 갔을 때 fx의 값을 구하는 중인 거네. 이제 그림을 봤습니다. 1 마이너스로 간다면 향해 가는 값이 누구죠? 2로 가나요? 최종값은 물론 2 마이너스로 가고 있긴 하지만 최종값은 2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 플러스로 간다면 극한값이 누구예요? 3, 물론 3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최종값은 그냥 3이라고 쓸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문제가 항상 말썽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은 최고차항계수의 값이 1인 2차함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약간의 극한값을 문제를 풀 때 사고 능력이 좀 필요한 수능 기출 문제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a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분모의 값은 fa가 되니? 분자도 a를 집어넣으면 분자도 fa가 되고 뒤에 건 지워지나? 빵으로? 근데 fa분의 fa면 그 극한값은 누가 돼야 돼? 1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1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뭔가 이상함을 캐치했잖아 지금. 왜 a를 갖다 집어넣으면 분모도 fa이고 분자도 fa인데 왜 1로 수렴하지 않고 5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야? 뭔가 어색한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야 돼. 그럼 그 원인은 이 녀석의 값이 0분의 0꼴이어서 0이 되는 원인이 약분된 다음에 그 다음에 a한테 a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그게 5분의 3이 나왔나 보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FA하고 FA가 존재해버리면 1로 수렴하기 때문에 5분의 3이 나오려면 리미트 x의 값한테 a로 가까이 갔을 때 fx의 값, 즉 fa의 값이 빵 나와야 되겠구만. 그래서 빵분의 빵꼴 약분해가지고 답이 5분의 3이 나왔겠네.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그래서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계수 1인 2차함수인데 x-a가 인수고 다른 인수의 값을 또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구만. a 대입해서 빵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 대입했습니다. 대입하면은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값이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fx라고 한다면 분자 분모의 빵 되는 원인인 x-a를 약분할 수 있나요? 빵 되는 원인인 x-a의 값을 약분했습니다. 약분하게 되면 남은 녀석의 값이 x-b 플러스 1분의 x-b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가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빵분의 빵꼴에서 빵 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a를 대입했습니다. 이 값이 5분의 3이 나오려면 a-b의 값이 누구면 되는 거야? 근데 a하고 b라고 놨던 것 자체가 이거 방정식의 근이 a, b인 거니? 방정식의 근이 a, b인 셈인 건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그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가 지금 a, b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a, b의 차이값이 알파, 베타의 차이값이고 문제가 구하라는 답은 4가 답인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왜 a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fa분의 fa인데 1이 안 나오고 5분의 3이라고 하는 거야? 0분의 0꼴인 값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 다음 문제로 갈 건데 용기는 눈이 썩었습니다. 용기야, 눈이 썩었다고. 눈이 썩었으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눈빛이 좀 빛나게끔 만들면 안 될까요? 자, 그 다음 문제 21번 문제가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좌표 P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P점 좌표는 T, T 플러스 1로 고정된 점은 아니고 T값에 따라 움직이는 점인가 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A점은 고정된 점입니다. 그런데 P점을 지나고 직선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Y축과만 한 점의 좌표를 구해내세요. 이런 건 뭐 거저 먹는 거잖아. 이 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가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T 대입했을 때 T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지? 이러면 T 대입했을 때 T 플러스 1이 나오나요? 직선 방식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선의 Y절편값이 필요하다고? Y절편값은 2t, 0, 2t 플러스 1이네? 이제 거리만 쟀으면 좋겠습니다. 리미트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AP 제곱을 구하라는데 AP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길이의 값은 x가 t 플러스 1, y도 t 플러스 1이니까 t 플러스 1 루트 2인가? 그걸 제곱하라고? AQ 길이의 값이 필요하다고? AQ 길이의 값을 제곱하라고요? 1 플러스 2t 플러스 1 제곱인가? 근데 t의 값이 무한대로 가잖아.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고. 그래서 부모의 최고차항 계수는 이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는 4인가요?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 문제는 22번 문제는 좀 까다로운 편이야. 22번이 까다로운 이유는 n값한테 1, 2, 3, 4를 집어넣은 녀석의 값이 이게 등호가 성립한대. 그런데 이거를 1, 2, 3, 4의 값을 집어넣은 녀석이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내용을 손으로 한 번만 써보면은 조금 더 쉬운 편인데 손으로 쓰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1, 2, 3, 4 몇 개 안 되니까 손으로 써버리려고요.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갔을 때는 gx분의 fx의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리미트 x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은? 3으로 갔을 땐 극한값이 누구라고? 3 대입했던 2라고? 4 대입하면 극한값이 누군데요? 6인가요? 자, 이게 나라는 조건입니다. 나는 극한값을 4개나 준 다음에 생각하라고 합니다. 넌 어저께 오자마자 눈이 썩을 수가 있냐? 온 지 10분도 안 되는데 그런 눈빛을 갖는 이유가 뭐지? g한테 1 대입한 게 빵이라고 하는데요. fx값하고 gx값은 다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fx, gx가 누군지 모르는데 난 지금 fx하고 gx값이 궁금한데 확실한 건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함수인 gx의 값은 x-1 인수란 얘기인가? 그러면은 여기를 분모를 쳐다봤어. 1 대입했을 때 분모의 값이 지금 빵이란 얘기잖아. 분모가 빵이면 분자의 값도 빵이 돼야지만 수렴할 수 있나? 그러니까 분자의 값도 1 대입하면 빵인 거잖아. 여기서 f한테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빵인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네. 이런 거 맞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확인한 거는 첫 번째 극한값을 통해서 얘가 x-1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네? 근데 문제는 1을 갖다 대입했는데 빵으로 수렴했다며. 그럼 x-를 한 개씩 약분하고 나면은 x-1이 한 개밖에 없었다면 약분하고 나면 여기 분자 x-1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1 대입했을 때 어떻게 빵이 나오지? 분자가 빵 돼야지 빵 나오는데? 그러니까 x-를 약분하고 나서도 x-1이 분자에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1 대입했을 때 빵이 나올 거야. 이런 거 맞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를 갖다 대입했을 때 빵 나온다고? 그럼 분자가 빵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은 x-2도 가지고 있는 거네? 이제 이걸 모르는 거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거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극한값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군지 몰라서 x-a, x-b라고 하려고요.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약분될 수 있는 건 x-를 하나 약분되나? 그럼 분모에는 x-a하고 x-b가 남을 거고 분자에는 x-1하고 x-2가 남아요? 거기다 3을 갖다 대입했더니 분자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3-2 곱하기 3-b의 값은 1인 거야? 극한값이 나와야 되니까
전개했습니다. 9-3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a0 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리미트 x의 값이 4로 가까이 갔을 때 x-를 약분했고요. 똑같은 식에다 지금 4를 갖다 대입했더니 분자의 값 6이고 분모의 값이 4-a, 4-b죠? 그러면 전개했더니 16-4 곱하기 a 플러스 b, ab 그 값은 1이라고? 이해된 거 맞나요 지금? 연립해가지고 a 플러스 b하고 ab 곱한 거만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문제가 구하라는 게 G5를 구하라고 했는데 G5를 구하면 5 대입했더니 4 곱하기 5-a, 5-b인가요? 이 값은 4 곱하기 25 마이너스 5 곱하기 a 플러스 b, ab 합과 고백값을 알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빼야 되겠네? 뺐습니다. 마이너스 7 플러스 a 플러스 b는 빵인가? a 플러스 b 값은 7입니다. 7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면 마이너스 12 ab는 13 그러니까 7하고 13만 대입하면 된다고? 4 곱하기 25 합의값이 7이니까 마이너스 35 고백값은 13? 그럼 12가 답인가요? 이런 거 맞나요? 자, 이제 문제집산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집산 얼만큼 풀었나요? 시단계 빼고 다 풀었나요? 다시 한 번요. 18번도 해주세요. 18번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되는 함수의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극한값이 3대 2번 분모가 빵인데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값도 3대 2했을 때 빵이 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fx라는 녀석의 값은 x-3의 값이 인수인 건 아시겠네요? 근데 나머지 한식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2분의 3에서 최소값을 가져? 2분의 3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대칭축의 값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다른 점이 누구란 얘기야? 그래서 x하고 x-3의 값이 인수인 거네? 그때 최고참 계수가 누군지는 이번엔 얘기 안 해줬네. 그럼 2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해보면 되겠네? x-3이 약분되나요? ax만 남아요? 그게 3a인데 그 값이 6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고참 계수가 2인 것도 알게 됐네요? 이제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x분의 여기다 2x 플러스 1을 대입하라고? a의 값은 2였고요. x값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럼 극한값이 누구야? 2 대입했더니 분모의 2하고 분자 2 약분했고요. 5 곱하기 2? 그럼 다 이제 됐나요? 자, 이제 문제입센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입센에서 풀어야 될 때 쪽수 불러주세요. 선생님이 개념선만 숙제로 내줬어? 네. 내가 그렇게 착한 행동을 했다고? 그럼 문제입센 중에 지금 당장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일단 풀어드리고 그 다음은 당신들이 풀겠습니다. 문제입센의 B단계, C단계 쪽수 좀 불러주실래요? 12쪽부터 25초까지. 12부터 25까지가 C단계까지예요? 안 돼요. 오자마자 무슨 물을 먹어요. 쉬는 시간도 아닌데. 이거 옛날 파일인데 맞으려나? 12부터 25쪽까지. 자, 12쪽부터 보니까 12쪽은 설명해 줄 거 없어. 13쪽에 48번, 49번을 좀 보고 갈게요. 보고 있나요? 달라요?
문제 달라? 선생님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54번 먼저 확인하고 54, 55, 56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에 가장 큰 값을 갖다 고르라고 얘기했거든? 일단 0-를 대입하면 분모의 값이 누구죠? 분모는 마이너스인가? 근데 0-를 대입하면 가우스 속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보다 좀 더 작은 숫자죠. 마이너스보다 좀 더 작은 숫자니까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3이죠?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까봐 걱정스러운데요? 진짜 이해된 거 맞아요? 주환이도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첫 번째 건 2분의 3이네. 두 번째 건 0 플러스를 대입하면은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좀 큰 숫자네? 그럼 가우스 값이 누구죠? 근데 분자는 0을 대입했으니까 0이죠? 얘는 마이너스보다 좀 더 큰 숫자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보다 좀 더 큰 숫자면은 마이너스 0.9 같은 건가? 그럼 제곱하게 되면은 1보다 좀 작은 숫자 나올까? 0.81이니까 1보다 좀 작은 숫자에서 1을 뺐으니까 0보다 좀 작은 숫자?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큰 숫자를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1? 그걸 제곱했으니까 이건가? 된 거 맞아요?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대입했더니 분모는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가우스 속에 있는 값은 2보다 좀 작은 숫자에서 가우스의 값은 1인가요? 1과 2 사이 있으니까 그 다음 1-를 집어넣으면 분자는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숫자 나오나? 마이너스 2인가요? 마지막은 무한대로 갔을 때는 뭐가 되지? 가우스 속에 있는 값이? 몫의 값은 2고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와? 2보다 좀 작은 숫자 나오나? 이런 거 맞아요? 2보다 좀 작은 숫자의 가우스 값이니까. 그래서 제일 큰 녀석의 값은 1번이 제일 큰 녀석인가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A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았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가우스 값이 누구야?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가우스 값은 누구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0 플러스로 갔을 때 fx의 값은 누구란 얘기예요?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의 값은 누구야? 첫 번째가 마이너스 a, 두 번째가? 두 개 값이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의 값이 그럼 답은 뭐란 얘기야? x가 k로 가까이 가는데 0이 아닌 숫자 k의 값이랑 알파의 값을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0이 아닌 정수 k가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수렴한다고? 수렴하려면 우극한 자극한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k 플러스로 갔을 때 저 식은 뭐가 되는 거지? 분모의 값은 k제곱 플러스 k분의 분자의 값은? 반면에 리미트 x의 값이 k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실수 빈도가 되게 높거든? k보다 좀 작은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은 가우스의 값은 k 마이너스 1인가? 근데 뒤에 x 값한테는 뭘 대입해야 돼? 이건 가우스가 없으니까 그냥 k만 대입하는 거죠? 분자의 값이 k보다 좀 작은 숫자한테 2배 한 거잖아 지금. k보다 좀 작은 숫자에 2배 하면은 2k보다 좀 작은 숫자야? 2k보다 좀 작은 숫자면 가우스 값이 누구야? 네, 가우스 값은 이웃한 정수인 2k-1이죠? 이거 두 개 값이 똑같았을 때 우리는 수렴합니다. 두 개 값은 똑같고 그 값이 알파라는 얘기죠? 두 개가 똑같도록 하는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각선끼리 곱해야 되겠네? 첫 번째 건 k로 약분할까 0이 아니니까 k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분모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가?
대화선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대화선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2k제곱 초고했고요. 3k 값이 3입니다. k값은 1이라고요? k의 값은 1인데 k하고 알파 더하라면서요. 알파는 누구야? k한테 1 대입했더니 알파도 1인가요? 가우스가 들어있는 극한값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파트 설명합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한번 연습하고 나서 합시다. 내가 지금 그리는 건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1 대입한 함수값은 1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2로 가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1,0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g의 fx의 값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어디로 가죠? 합성함수의 극한은 반드시 극한으로 표현하라고요? 동그라미 값을 t라고 쓴다면 t의 값이 2 플러스로 간다고?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0으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네, 0 밑에서 0으로 가니까 0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합성함수의 극한 요걸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그림이 x축에 평행한 그림이라면 x축에 평행한 상태라고 한다면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합성함수의 극한 어떻게 한다고? x축에 평행한 상태에서 가까이 가면은 함수값 처리한다고? 이 속에 있는 녀석은 그냥 2라고 쓰겠다고? 극한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x축에 평행했을 때는. 자, 그럼 말로 하면 이해될까 모르겠다. 일단 마이너스에서 극한값이 있어? 우극한의 값은 1이고 좌극한의 값은 2인가?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갔을 때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마이너스를 플러스일 때는 뭐야? 아이씨, 가르쳐도 뭘 씨. x가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쪽으로 가까이 간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는 gx라고 한 녀석의 값이 뭐가 되냐고. 넌 도대체 뭘 쳐다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주혁아, 너 자꾸 그럼 널 챙기는데 에너지를 쓰기 싫어져, 선생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할까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간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면 뭘 향해 가냐고. 1을 향해 가요? x축에 평행한 상태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쓸 거야? 지금은 요 녀석의 값이 1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냐고요? 함수값 처리해서 f1이라고 쓰겠다고요? 방금 전에 분명히 이해된 것 같았었는데 이상한 소리들하고 앉아있어. g1이라고 이 새끼야? fg가 헷갈렸다는 얘기죠? 너는 2는 뭐야 이 새끼야?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 2라고 얘기했다. 뭐야? 정체가 뭐야? 눈깔이 삔 거야? 이해를 못한 거야? f한테 1 대입한 게 누구예요? f한테 1 대입한 건 1이라고요?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간다면은 g의 값은 누구야? 이건 x축에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f한테 2 대입한 함수값은 누구예요? 두 개 값은 똑같으니까 수렴하는 거 맞죠? 세 번째로 갔습니다.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갈 때하고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갔을 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f의 값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면? 네, 0 플러스로 가네요.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거니까 극한값 처리할 거죠?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지? 네, 이건 0 마이너스. 리밋 t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gt의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0 플러스일 때는 극한값이 0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은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이 가장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그거네? 시험에는 이 문제 유형이 꼭 출제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아까처럼 그림 안 그리고 바로 파악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요 녀석의 값을 x라고 하려고 하거든? x의 값을 진분으로 바꾸면은 1 플러스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그런데 t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거든? 그래프는 몇 사분면이야? t가 무한대로 간다면 뭘 향해서 가? 네, 1-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첫 번째 수식은 2 곱하기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라고 보겠다고? 두 번째, x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t-2분의 4t 플러스 1이면 몫의 값이 4 t-2분의 이번에는 1사분면 3사분면인가? y는 4라고 하는 선이 있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t의 값이 지금도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간다면 향해 가는 값은 4 플러스 위에서 4로 가니까 4 플러스고 x의 값이 4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합니다. 1-면 극한값이 그래서 2 곱하기 4라고 썼습니다. 4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앞에 써야 되는데 선생님 더 했냐? 3이라고요 답이? 자,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교육과정 내 교육과정 외로 설명해 드렸나요? 한 번 더 합시다. 지금 f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fx의 값이 지금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이 네모의 값이 2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수의 값에 네모의 값이 등장해야지만 2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올바른 풀이는 분모 분자에 네모가 등장하도록 쓰는 게 올바른 풀이입니다. 네모의 값이 등장하도록 썼습니다. 나중에 이 네모의 값은 2라고 쓰려고 합니다. 뒤에 이 자리는 뭐가 와야 된다고? 네, 무한대로 가는 f가 와야 된다고? 그럼 g는 여기 앞에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위의 식과 똑같은 식이 되려면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3gx니까 앞에 세배하면 되나요? 네. 그럼 이건 3fx니까 이건 2fx니까 네. 분자는 gx니까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면돼요? 마이너스 fx인데 이건 그냥 fx네. 어차피 이거 두 개는 숫자지. 6이랑 마이너스 2.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는 개수비교예요? 답이 뭐라고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하지만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푼다면 무한대로 가고 숫자로 가는 게 있는데 무한대분의 숫자가 누구라고요? 무한대분의 숫자만큼은 리미트 2개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1개짜리 나누기로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서 쓸 수 있습니다. 나누기 하게 되면 fx분의 fx는 1이라고 썼고요. fx분의 gx를 썼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fx분의 gx의 극한값이 누구야? 네모는 극한값이 누구냐고요? 극한값이 빵이 나오려면 네모의 극한값이 뭐냐고요? 1이라고요? 1 빼기 1이 빵이니까요? 그래서 이 수식을 분자분모를
fx 나누기 했더니 2-3 곱하기 fx분의 gx 네모. 분자의 값은 1 플러스 fx분의 gx? 네모 값한테 뭐 대입하자고요?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분자의 값은 2입니다.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술형으로 출제됐을 때는 반드시 교육과정 내에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쌤이 두 번째 풀이 과정이 니네한테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길어 보이는데 이거 암산으로 하면 금방 해. 무한대 숫자는 나누기 했더니 1 빼기 fx분의 gx네? 1 빼기 fx분의 gx의 값이 빵이니까 fx분의 gx는 1이네? fx만 나누기 해야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67번으로 왔습니다. 67번이 이건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fx고요. 이건 x의 값 1로 갔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1입니다. 빵으로 갔을 때 이건 빵분의 f빵이네. 빵분의 f빵이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극한값 1이라면서요. 단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똑같은 녀석의 값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밑에가 1차면 위도 1차하고 똑같은 문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갔을 때 x-1분의 fx-1, x-x-1 똑같나요? 1 대입하면 빵분의 f빵인가? 이렇게 된 거 맞아요? 1 대입했을 때 빵분의 f빵이어서 이 값이 1인 거네. 아직 안 쓴 녀석의 값은? 이걸 아직 안 썼나요? 그래서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원래는 해설지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x가 0으로 왔을 때 극한값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풉니다. x-1이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쓴다면 x값 대신에 1 플러스 t의 값을 대입하자는 얘기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x가 1로 가면 t의 값은 0으로 가는 거죠? 요거 보고 얘기합시다. 첫 번째 건 t분의 ft고요. 남은 녀석의 값이 1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1이죠? 이 값이 어차피 얘랑 똑같은 구조라서 이 값은 1이고요. 뒤에 건 빵 대입했더니 3분의 1이죠? 이게 불편해. 그래서 식의 골격만 똑같고 빵분의 f빵이면 빵분의 f빵이니까 그냥 1이라고 인지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참인지 거진지 고르는 문제는 한 20년 전부터 한 몇 년 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없어.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없으면 학교 시험도 그에 걸맞게 출제 안 하는 게 난 맞다고 보는데 예전 향수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끔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극한의 설명 중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수렴한다는 얘기네. 뒤에 있는 극한값도 수렴한다는 얘기네. 근데 두 녀석을 사칙연산 뭘 해야지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야? 누굴로 앞에 걸로 뒤에 걸 나누게 해야 되나? 뒤에 걸 앞에 걸 나누게 해야 돼? 그래야지 gx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뭐가 빵이 아니라 보장이 있어야 돼? 네, 알파의 값이 빵이 아니라 보장이 있어야 되죠? 그 보장이 없으니까 나누기 통해서 구하는 건 무조건 틀린 거죠? 두 번째, 두 녀석을 뭐 해야지 gx를 구할 수 있지? 앞에 걸 뒤에 걸 나누게 해야 되냐? 그럼 이거 뒤에 있는 요 값이 빵이 아니라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보장이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나누기 통해서 얻어지는 녀석은 대부분 빵이 아니라 보장이 없으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번에 연산은 곱하기인가? 곱하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무조건 리미트 두 개짜리 하나짜리 쓸 수 있고 하나짜리 두 개짜리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데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한 녀석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나? 존재할 수도 있나? 뭐가 발레가 있나? 발레가 있어? 이 녀석의 값은 x-a분의 1이면 a로 가까이 왔을 때 극한값은? 무한대인가? 네. 이렇게 해야지 무한되겠다? 네. 자, 다음 녀석의 값은 gx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다 A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그럼 둘 다 지금 발산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빵인가? A로 가든 말든 두 개 더한 건 빵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할 수도 있나요? 두 번째, 더한 녀석의 값이 있고 뺀 녀석의 값이 있는데 둘 다 각각 존재한대. 두 개를 뭐 해야지 f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더하기를 통해서 실수배 2분의 1배도 해야 되는 거지? 더하기 실수배 리미트 두 개짜리 한자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참인 거죠?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지웅이 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기억. 아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지금 이거 두 개는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 알지? 그 극한값이 없는 것도 알지? 근데 두 식을 더하면 뭐가 돼? 이 식들을 더하면 빵이야? 이런 거 맞아? 아까랑 다른 거야? fx 값이랑 fx 곱하기 gx 값이 각각 존재하는데 이게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참이야? 뒤에 걸 앞에 걸 나누겠고 이게 분모인데 분모가 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샌드위치 분식 얘기하는 건가? 원래 fx보다 gx가 크면 그리고 각각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극한값은 여전히 큰 쪽이 더 큰가? 아, 무조건 동화가 있어야 된다고? 리미트 달면 무조건 동화가 생긴다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빵분의 빵꼴은 따로 안 봐도 잘하지 않을까? 빵분의 빵꼴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할 겁니다. 빵분의 빵꼴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아, 이 얘기 하나만 할까? 학교생들 중에 분명히 잘난 척 하면서 풀어주는 선생님이 있을 거거든? 내가 미리 선빵 치려고. 병신들이 잘 못하는 것들이 잘난 척 하면서 막 사기치다니까? 딱 한 번만 얘기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거는 0분의 0꼴이 되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을 때만 적용할 수 있어. 이 꼴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언제였다? 2007년도인가 서울에 단과 수업할 때 가르쳤던 고3이 되게 똑똑한 애였는데 선생님 로피탈로 문제 풀었는데요. 틀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 병신아 왜 로피탈로 푸는 왜 틀려? 쉽게 풀어서 맞추면 되지? 그랬더니 문제 봐보니까 빵분의 빵꼴이 아닌데 로피탈을 쓰더라고 이 새끼가. 그래 틀려가지고 왔어. 로피탈 정리는 뭐냐면 이런 꼴의 극한값을 구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값도 빵이고 분자의 값도 빵이었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였어. 그럴 때 분모 따로 미분하고 분자 따로 미분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도 돼. 근데 미분이 혹시 더 된다고 한다면 미분을 더 해가지고 대입해도 돼. 지금 진혁이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미분까지 배웠기 때문에 진혁이만 이해를 좀 못할 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한 빵분의 빵 맞아? 빵분의 빵의 극한값을 구할 때 인수분해 해가지고 x 플러스를 약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분모를 미분하면 누구죠? 분자를 미분했더니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빵 되는 거 있니? 없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를 대입 때 마이너스 2분의 1 4? 마이너스 2야? 또 미분했어. 분모는 미분하면 분자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나와버려? 아이씨 상수가 나올 때까지 미분하면 안 되겠다. 상수가 나오기 전까지만 미분하면 되겠다. 진짜 확인해 볼까?
분모 인수분해하면 누구야? x 플러스는 약분하겠습니다. 근데 분자는 조립집도 해야 돼? 네. 마이너스 1로? x 플러스라고 이거 인수분해 안 되냐? x 플러스를 약분하고서 나머지 거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분모는 분자에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계속 분자 분모 따로 미분해가지고 숫자 대입도 되는데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미분해야 돼.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 로피탈 정리는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잘난 척하면서 풀어줄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빵 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끔 편할 때 있어. 다른 학교들은 선생님들 보통 잘난 척 안 하는데 좋은 고 선생님만 해마다 애들한테 야 로피탈 정리가 있거든? 애들이 초보다 보면 아 선생님 로피탈 정리로 풀어요. 로피탈 정리로 풀어요. 닥쳐 이 새끼야. 용기가 좀 있으면 그럴 거야. 지웅이랑 둘이서. 선생님 로피탈 정리로 풀어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 이런 거 잘할 수 있겠지. 풀고 나서 풀이합시다, 이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설명을 좀만 더 합시다. 문제 풀면서 이게 안 나왔던 것 같거든?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x가 지난 시간에 나온 적이 없죠. 무한대 대입은 앞에 거 무한대 뒤에 것도 무한대죠. 이 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나 지금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분자값을 계산해 줄 거예요. 분자가 kx 플러스 c만 남아? x제곱은 빼서 지워졌으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제는 최고창 계수를 비교해요? 최고창 계수 비교하면 누구야? 네, 1창 앞에 있는 이건 1차고 이건 2분의 1차니까 필요 없죠? 1창 계수의 값이 2분의 k입니다.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풀고 싶지 않아. 2분의 k라고 외우고 있으려고. c는 있으나 없으나 무방한 거네. k 값 가지고 2분의 k라고 쓰면 되는 거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a제곱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마이너스 x ax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찰되어지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가 누구야? 몇 차야? 1차? 최고차는 개수는? 여기 뒤에 있는 동그라미의 값은 차수 1차고 최고차는 개수의 값 1이지? 이거 두 개가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아야지만 수렴해. 차수나 개수 중에 같지 않은 게 있으면 절대 수렴할 수 없어. 자, 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몇 차야, 최고차가? 최고차는 개수는? 네, 루트 a제곱이니까 a가 최고차는 개수지? 그럼 뒤에 것도 1차고 최고차는 개수 a야지만 수렴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맞나요? 차수하고 개수가 같지 않으면 절대 수렴할 수 없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차수 개수가 최고차의 차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유리화하게 되면 분자가 누구냐? 분자는 유리화하면 kx 플러스 c만 남아요? 그럼 극한값이 누구야? 그럼 앞으로 나오면 그냥 거저먹겠네? 유리화 안 하고 답을 알겠네? 유리화를 하지 않고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마이너스 무한대여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면 치환해서 푸는 게 더 나으려나? x라는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t라고 한다면 t의 값은 무한대로 가나?
모든 x값 대신에 마이너 t를 대입하려고 하거든? 마이너 t의 값을 제곱했더니 t제곱. 모든 x값 대신에 마이너 t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답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요? k값이 마이너스 2여서? 극한값에 가우스가 있을 때 설명합니다. 지금 87번 문제가 극한값에 가우스가 들어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가우스의 극한값이 들어있습니다. 극한값에 가우스가 들어있는데 91번하고 같이 매칭해서 설명해줘야 되겠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n보다 커나갖고 x의 값이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그때 가우스 x의 값이 n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고1 때까지. 이제 수2부터는 가우스의 활용성에 대해서 가우스의 값이 n이라고 한다면 가우스 값이 n이라고 한다면 n부터 n 플러스까지 거꾸로 얘기할 수 있나? 하지만 그 x가 누군지 알고 싶다면 그 x의 값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x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나? 가우스 값이 n이 되는 x가 궁금해. x의 값을 부등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x의 값을 표현할 방법이 있나? 자,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요. 가우스 1.2는 누구야? 1이야? 그럼 1.2에서 뭘 뺀 거지? 가우스 마이너스 0.5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0.5에서 뭘 뺀 거야? 가우스 3은 누구야? 3은 3에서 뭘 뺀 거야? 이제부터는 가우스 x라는 녀석의 정체를 x라는 녀석에서 누군가를 뺐다고 얘기하고 그 뺀 녀석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것만 빼는 건가 지금? 가우스 속에 있는 녀석을 쓴 다음에 이렇게 표기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표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k라고 쓸 수 있나? 그때 단 k의 값은 0부터 1까지라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2분의 k에서 k는 1차함계수였죠? 그럼 극한값이 누구야? 야 근데 가우스가 없다고 무시해도 답은 2분의 1 아니야? 이거 가우스가 없다고 쳐봐. 3x분의 6x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야? 이제 가우스를 있다고 인지하고 푼다면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있는 값은 x분의 6인데 뒤에 있는 값은 3분의 x에서 누군가를 뺀 거지. 단 k의 값은 0부터 1까지입니다. 전개하게 되면은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전개하는 중이거든? 앞에 거 2개 곱한 건 2인가요? 뒤에 거 2개 곱한 거는 x분의 6k야? 이건 무한대의 숫자니까 빵이에요? 그럼 극한값 2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가우스를 바꿔서 푸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실은 가우스가 나오면 가우스가 없다고 무시하고 풀어도 되는 거네. 이 두 가지 꼴은. 이런 거 맞아요? 하지만 올바른 풀이로 푸세요. 지금 주원이 이해된 거 맞냐? 네. 빵 곱하기 무한대 꼴은 뭐라고 했죠? 0이 되는 원인을 0이 되는 녀석의 값에 괄호가 있고 통분하면 된다고? 이걸로 보자. 나 지금 4대2 하려고 하는데 4대2은 앞에 거 빵이냐?
4 대입하면 뒤에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이건 통분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문제가 희한하게 만들어놨네. 원래 빵 되는 게 보통 통분되는 문제를 줄 줄 아는데 지금은 이 문제는 무한대인 녀석의 값을 통분해보자. 앞에 루트 x 마이너스 2 곱하기 통분했더니 근데 분모에는 x 마이너스 4의 값이 루트 x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2인가? 그럼 이 문제는 빵분의 빵꼴인가 4 대입했을 때? 빵 되는 원인을 제거해요? 그리고 나서 4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이 문제가 특이한 문제야. 거의 99% 빵의 값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집에 가도 못 풀만한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 못 풀면 풀어줘야 되겠어.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 결정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리미트 x의 값이 누군가로 갔을 때 gx분의 개념선에서는 fx가 분모였지. fx분의 gx라는 녀석이 이게 수렴합니다. 그런데 분모에 있는 값이 빵입니다. 그러면 분자에 있는 값을 빵이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었나? 알파의 값은 빵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분모가 빵이었을 때는 이 극한값이 빵이 아니어도 돼? 그거는 혹시 헷갈리면 써보면 되지. 지금 분모가 빵인 상황일 때, 분모에는 fx가 빵인 상황일 때, 빵분의 숫자, 빵분의 무한대, 빵분의 빵 중에 빵분의 숫자는 뭐예요? 빵분의 무한대는 이런 것들은 절대 수렴할 수 없는 거잖아. 오로지 빵분의 빵만이 분자가 크면 무한대, 분모가 크면 빵, 비슷비슷한 숫자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분자가 빵이어야지만 된다고? 분모가 빵이었을 때는 알파의 값이 빵이 아니어도 분자의 값은 빵인 거죠. 하지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x분의 gx라는 녀석의 값이 알파로 수렴하는데 분자의 값이 빵입니다. 분자가 빵일 땐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한동안 우리가 푸는 문제가 그 조심하는 문제를 출제 안 해. 참고서도 그 조심하는 문제 어려워서 자꾸 안 넣어놓거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을 때 문제를 풀려면 지금은 수렴하는데 분자가 빵이래? 분자가 빵인데 분모가 무한대면은 뭐야? 분모가 숫자면 뭐야? 분모가 빵일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수렴하는 녀석의 값은 얘도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해요? 그럼 우린 이 얘기 못 하잖아. 분자가 빵이면 분모의 값이 뭐가 되든지 무조건 수렴하는 거잖아. 그럼 꼭 이게 빵일 필요는 없잖아. 그럼 꼭 빵이라고 얘기하려면은 빵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배제해버리는 거야? 빵으로 수렴하지 않고 다른 임의 숫자로 수렴하는 경우, 빵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자의 값이 빵이고 빵이 아닌 값으로 이 나눈 값이 수렴했을 때는 분모의 값이 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 만약 이 말이 없으면 빵이라고 얘기 못해. 이런 거 맞아요?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나오면 내가 직접 문제 나올 때마다 해봤거든? 이게 뭐가 어려워? 싹 다 분자에 빵 써놓고 분모가 뭐가 됐을 때 수렴하는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는 확인했었고 외우진 않았던 것 같아. 이해를 하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상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정계수 결정 파트에서 풀어줄 건 없는 것 같아. 요거 좀 어려워 보인다. 상이라고 써있네요. 105번으로 갔습니다.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 있는데 x라는 문자에 대한 이 다항식이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4라고 얘기하고요. gx의 값은 fx 빼기 f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 gx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뭐하란 얘기야?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부모의 값이 빵이야? 부모가 빵인데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분자의 값도 빵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알고 있는 사실은 분자의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나? 다른 거 모르나?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는데 어떻게 구해 그래?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있으면 그 값을 4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저 녀석을 만들어줄 수 있나? x 플러스 3이 있니? fx 있지? 이건가? 네. gx가 여기 써있으니까 그럼 문제점이 뭐냐면 나는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x 플러스 3분의 fx의 값이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난 이 값이 필요한 건데 이 값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한 빵분의 9라서 이건 발산하는 거야? 아이씨 그럼 이걸 못 구한다는 얘기잖아. 이 값은 구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값은 못 구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바꿔버려? 이 분자를 바꿔볼까? 여기다 fx를 주고 여기다 gx를 줄까?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뭔가 해내는 게 가능하겠다. 쌤이 지금 요걸 바꾸는 중이거든? 목표는 요 녀석의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중이야. 저 녀석의 값한테 내가 이렇게 쓰고 나면은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위의 식하고 똑같은 식 맞아? 네. f 마이너스 3의 값이 지워질 테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리고 원하는 녀석의 값이 들어있나요 지금? 네. 그래서 뒤에 게 누군지 알면 난 앞에 거의 극한값이 누군지 알겠네? 근데 f한테 마이너스 3 대본 게 9라며. 그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약분이 돼? x 마이너스 3이 남아요? 거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앞에 마이너스도 있었으니까 플러스 6? 그럼 얘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로 해결됐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 대입이 되면 분모는 마이너스 6. 분자는? 마이너스 2 약분했더니 3이고 답은 3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변형하기 힘들어. 까다로워. 몇 차례 연습해서 자기 있게 되셔야 됩니다. 샌드위치 분식은 보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안 풀어줘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도형이 나왔을 때가 애들이 자포자기한 경우가 엄청 많아. 도형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엄청 쉽거든? 근데 도형이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는 성이 없는 애들이 틀려. 성이만 쓰면 도형 문제 오히려 더 쉬워. 어려워 보이는 거 2개만 풀어야 되겠다.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가 포물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지금 책에 안내하고 있는데, 포물선이 2분의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 원이 원점을 지나면서 y축 위에 중심이 놓여져 있고, x축 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 원이? x축에 접한다고 얘기한 적 있냐고요? 아, 원점을 지난다는 내용만으로 이미 x축에 접하는 건가?
중심 y축에 있는데 원점을 지나려면 x축에 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이런 원하고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 3개인가 다 해서 3개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이 P점인데 누가 원점에 가까이 간다고? P점 좌표가 포물선의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에 가까이 간다고? 그때 원의 중심점 좌표의 값이 뭐에 가까워지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P점 좌표의 값을 밑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P점 좌표를 밑으로 뭐라고 잡지? C점의 Y좌표의 값이 C점의 Y좌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리미트 P점이 원점에 가까이 가니까 T의 값이 빵으로 가나? P점 좌표가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에 하나씩 가까이 가니까 T의 값이 빵으로 갈 겁니다. 된 거 맞죠? T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알고 싶은 거는 네모의 값의 극한값이 필요한가요? 네모의 극한값 답은 순서상으로 쓰지 말고 y좌표만 답으로 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 이 점 좌표를 t라는 문자로 표현해야 되겠네. t라는 문자로 네모를 표현해야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중심점 좌표를 t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점 좌표의 값을 어떻게 t라고 표현하지? OP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린 다음에 y절편을 구해? 오! 쌈박한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수직 이등분선을 네, 의견이 갈렸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풀면 돼. 첫 번째는 용기의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OP라고 하는 녀석의 기울기의 값 보겠습니다. 원점하고의 기울기가 누구죠? 근데 중점 좌표가 누구야? 중점 좌표 지나고 기울기의 값이 2분의 t라고 하면 안 되지. OP의 기울기값 2분의 t면 그거랑 수직인 녀석이 원의 중심을 지나나요? 그럼 수직인 녀석의 값은 기울기가 아까 이게 2분의 t였잖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을 써야 돼? 이거에 y절편? 그래서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y절편의 값이 누구야? 이게 네모라고 이게? 그럼 4분의 1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빵 대입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점 좌표의 값을 몰라서 0,c라고 할게요. 난 c가 궁금합니다. 그럼 반지름 값이 몇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두 점 사이의 길이 값도 c가 나와야 되는 건가? 반지름 값이 c인데 두 점 사이의 길이 값 구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맞게 구했나요? 양변 제곱했습니다. 맞게 썼니? t제곱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t제곱 플러스 4분의 1 t 4제곱입니다. t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똑같은 식이 나오나요? 네, 방법은 떠올려서 조금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자, 이거는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 이거는 방금 전이랑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무조건 풀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까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풀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 값이 3이 되는 원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이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 만만하다. 알파벳 5라고도 써있네? 그러니까 5를 중심으로 가지는 원을 그렸습니다. 선생님 축을 갖다 그리고 있거든? 알고 싶은 건 여기 색칠한 넓이의 값을 R이라는 문자로 표현해가지고 여기다 분자에다 대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색칠한 넓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색칠한 넓이가 좀 필요한데 이 원의 방정식이 누구야? 근데 여기는 원이 중심이 누구라고 얘기했니? A가 중심이라고 얘기하냐? A점 좌표가 누군데? 그럼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네? 3,2이 중심이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까지는 할 수 있겠네? 반지름이 누구래? 그래 반지름 r이라고 써있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려나? 위아래 대칭일 테니까 삼각형 하나의 넓이만 구해서 2배 하려고 하는데 밑변값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필요한 건 뭐만 필요해?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P점의 Y좌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P점의 Y좌표를 뭔 재주로 구하지? P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P점의 Y좌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P점의 Y좌표를 뭘로 구하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포물선과 직선, 직선과 직선, 포물선과 포물선 교점은 갖다 놓고 방정식을 푸는 거 아니야? 이거 2개 갖다 놓고 푸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니네가 어디 갔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니네가 뭘 배웠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거든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2개의 원이 만나 생기는 교점을 연결하는 선이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공통현의 방정식은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구할 수 있나? 마침 이 선이 X축의 수직인 선이네. 그럼 선생님이 앞에 원에서 뒤에 원을 빼려고요. 앞에 거에 뒤에 거 뺐습니다. 맞게 썼니? 그럼 6x라고 한 녀석의 값이 18-r제곱이야? 그럼 x의 값은 3-6분의 r제곱이야? 요게 그거란 얘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런데 이 x의 값은 이건데 여기 반지름 값이 누구야? 여기 3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길이 알고 있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겠네? 그럼 P점의 Y좌표가 궁금했었는데 빼면 되는 거잖아. 9, 3을 제곱하면 9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니? 빼면은 9는 지워지는 것 같고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36분의 1 R 4제곱? 된 거 맞나요? 끝났어. 넓이 구하려고. 삼각형 2개 있다고 할 건데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값이 R이었나? 높이의 값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36분의 1 R 4제곱이라고요? 이것만 대입하세요. 저것만 대입할 건데 6을 대입했더니 분모가 빵이구만. 근데 분자의 값이 6 대입하면 이 뒤에 게 빵인가? 맞아요? 뒤에 게 빵이니까 저녁을 좀 이쁘게 바꾸자. 2분의 1은 지웠습니다. R 하나를 내보낼 수 있나? R 제곱이 앞으로 나간 거지? 36분의 1도 앞으로 나갈 수 있냐? R 제곱도 하나 내보냈고 36도 내보냈거든. 그럼 이게 남나? 인수분해 돼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제 6대 200?
6대2 했더니 70. 내가 뭔 소리 듣는지 모르겠다. 12. 지금 이해된 거 맞죠?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똑같이 잘 나오는 편인데 그럼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줬는데 틀려서 오면 닭인 거 아닌가요? 맞춰봅시다. 자,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 문제 입선을 다 풀어가지고 올 건데 C단계에서 풀어줘야 될 게 있나? 아, 있네. 지금까지 다 풀어요. 오이씨,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근데 개념선의 연속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여러 개 있다? 자, 지금 넘겨봤을 때 풀어줬으면 좋겠는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요.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127번이요. 127번이 땡겨요? 반대일세. 이번 생에 넌 포기해야 되는 문제야. 딱 봐도 문제가 있어요. 아, 127번? 알았어요. 주혁이가 풀어달라고 해서 한번 풀어줍니다. 생긴 것만 어려워 보이고 실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 딴 거 하면 안 되냐고요? 딴 거 불러봐요. 132번. 132번이래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이것도 쉬운 것 같은데? 네. 내가 풀어주고 싶은 거 풀어줄래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fx-f-3 분자했던 거 두 개 순서 바꿔서 풀었다고 기억나세요? 그 gx의 값이 fx 빼기 f-3이었던 거? 그런 문제가 오히려 훨씬 어려운 문제야. 오히려 아까 전에 뭐 원 나오고 막 이랬던 문제보다는 그게 더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 보기에는 120번 같은 경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아까랑 그 비슷한 문제거든. 구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알려주는 건 가나를 알려줘. 가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근데 시작을 못하겠어. 분자가 x 더하기 fx, gx라고 써있고 fx, gx 곱해진 게 있긴 있는데 뭐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이 없어. 너희한테 계획이 있니? 말을. 아니, 진짜. 가를 맞아, 가부터 출발할 거야. 근데 아무튼 변형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그를? 전개? 네. 뭐 전개한다고 나오나? 전개 한번 해볼게. 아무것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시도하는 중이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보이는 게 어려운 문제야. 여기까지 시도는 했어. 근데 이 중에서 분자랑 똑같아 보이는 거는 있긴 있는데 이건 2x인데? x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보지? 아, x를 하나만 남겨?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선생님, 분자의 값은 x 더하기 fx gx니까 이렇게 쓰면 어때요? 라고 용기가 얘기했어. 그럼 이걸 분자값에다 대입할 수 있나? x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x의 제곱 빼기 fx분의 마이너스 2fx x gx 마이너스 x? 이제 대입은 했거든? 대입은 했는데 x가 빵으로 왔을 때 gx는 1로 간다며.
지금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는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요 녀석의 값이 1로 가까이 가는 건 알고 있니? 네. x로 누굴 나눠? 분자분모를? 그러려면은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fx를 알고 있다면 나눠서 풀 거야. 저거는 다른 가를 GX 플러스 나누기 하자고? 그것도 괜찮네. 이제 거기서는 이런 설명이 또 필요해. 지금 지웅이가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거든? 이걸 얻어내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지웅이 다음 단계에서 이걸 x로 분모분자를 나눠서 풀자는 계획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가라고 하는 녀석에서 우리는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x가 아직 0까지는 못 갔어. 0에 완벽하게 딱 도착한 게 x가 0인 건데 x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x의 값은 빵은 아니란 얘기야. 빵에 가까운 숫자 0.0001 이런 빵에 가까운 숫자일 뿐이야. 그래서 이 식은 양변 x로 나누는 게 가능해.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x분의 fx라는 녀석의 값이 gx 플러스 2분의 gx 마이너스예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fx가 궁금한데 x가 빵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1이라고 1? gx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냐? 그럼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알고 있어 지금. 그래서 분자분모를 x로 나누게 하자고요? x-x분의 fx 첫 번째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분의 fx gx 마이너스 1인가? 그러면 대입합시다. 빵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했더니 분모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했더니 3분의 2 1하고 1은 지워지나요? 답은 2가 되나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모으니까 뭔가 해결된다. 이런 문제가 선생님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야. 중간에 어떻게 풀지 실마리가 이렇게 예상이 안 되니까. 한 문제 정도 더 풀 수 있을 것 같다. 네 말은 무시하겠습니다. 126번 엄청 어려운 문제야. 126번이 AP의 값을 X라고 잡으라고 했냐? 근데 이 문제에서 AP를 X라고 잡으라고 안 하고 숫자로만 몇 개 알려준 다음에 니네한테 문자로 어딘가를 잡고 풀라는 문제도 제법 있거든? 그런 문제는 문자로 어디를 X라고 잡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어디를 X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건 쉬운 문제야. 가끔씩 X의 값이 어디라고 정해주지 않은 문제가 있어. 그거 엄청 까다로운 문제야, 그거는. 이거는 쉬운 문제일 것 같아요. 미리 더 풀어줄 만한 게 더 이상 없는데? 나머지는 시도한 다음에 풀까,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금요일에 올 때까지 시단계까지 다 풀어오라면 풀을 수 있어, 없어? 할 수. 학교에서 할 게 없어서 할 수 있다고? 들었어? 주웅이가 할 수 있고 하라잖아. 주한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혁이 할 수 있어, 없어? 시단계까지. 학교에서 할 게 많아? 너도 발표 준비할 게 있어? 그럼 비단계까지만 합시다, 이번엔. 금요일까지 비단계까지만 풀어오세요.